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요즘 밤까지 이어지는 무더위와 열대야에 대단하죠. 제대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이중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옆 사람까지 잠을 설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숙면을 방해하는 수면 무호흡증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를 통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종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호흡장애라는 말도 있고요. 또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예, 수면 호흡 장애는 수면 중에 호흡이 중단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저호흡이나 무호흡이 반복되어서 주간 졸음이나 피로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들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준비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 호흡 장애는 크게 중추성과 폐쇄성으로 나눌 수 있고 폐쇄성은 단순 코골이와 상기도 저항 증후군, 폐쇄성 수면 저호흡증과 무호흡증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수면 저환기 저산소 증후군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면 중 호흡을 하다가 숨을 쉬는 통로죠. 그러니까 상기도 기류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히면서 숙면이 어렵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이런 폐쇄성 무호흡증이 선생님 흔하다고 해요. 네, 상기도가 막히는 생기는 현상으로 호흡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폐쇄성, 준추성, 혼합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전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90% 이상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보통 성인의 5 내지 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이나 고혈압 있는 환자에서 그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성인의 5에서 10%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이 코골이부터 해서 수면 장애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폐쇄성 수면 저호흡인지 무호흡인지 이런 건 어떻게 선생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분류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수면 다원 검사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면 다원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호흡은 보통 수면 중에 그 호흡 기류 자체가 30% 정도 줄고 체내 산소 포화도가 3% 이상 주는 현상이 10초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무호흡인 경우에는 90% 이상의 기류가 줄면서 10초 이상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현상이 이제 수면 중에 각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깬다는 뜻이죠. 네네. 수면이 힘들어서 깨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면 다운 검사로 검사를 하여서 특정한 지수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이 자다가 호흡이 또 컥하게 막히게 되면요. 옆 사람도 깜짝 놀라게 되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호흡이 지장을 받게 되는 건가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들의 어떤 인자는 주로 상기도 폐쇄인데요. 네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된 그림 한번 볼까요? 예. 비강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폐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코 안에 비용종이라든지 부비동염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이나 비염이 있어도 상기도 폐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구강 내에서 영국의 처짐이라든지 편도 비대 그리고 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혀의 비대나 긴장도 감소가 있으면 막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예, 이것은 인두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긴장도 감소로 인해서 코골이가 무호흡이 생기는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이 환자들은 인두 주변 근육과 흉곽의 호흡근 간의 조화가 불안정해지면 작은 압력으로도 기도 폐쇄가 일어납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의 구조적인 원인들 알아봤는데요.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수면 중에 무호흡으로 이제 산소의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선생님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수면 중 상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 중단이 반복될 경우에는 신체에 생리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중 산소가 줄게 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면 밤에 잘 때 본인도 모르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주간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활성화로 인해서 인두 압력의 증가와 비횡격막 반사 감소로 인한 폐쇄 현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또 자꾸만 깨게 되면서 불면증뿐만 아니라 피로감을 호소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들이 선생님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생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수면 무호흡이 있을 때는 수면 중뿐만이 아니라 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수면 중에는 일단 호흡기 증상으로서는 코골이와 함께 무호흡, 호흡 곤란, 그리고 만성적인 기침이나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겠고 자율신경 증상으로 인해서 야간 발한과 야뇨증, 그리고 심지어 불면증과 이갈이 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간 졸음과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주의력 저하라든지 기억력 저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인지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통이 특히 심해지게 됩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불면증, 또 우울증, 두통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예, 반복되는 무호흡과 저호흡 그리고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대사성 장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 질환이 유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피 손상을 입기 때문에 혈관 순환이 잘 안 돼요.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질환이죠. 여러 심혈관 질환들, 뇌혈관 질환들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연구도 많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가요, 선생님? 고혈압 환자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유병률이 35%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제 내성 고혈압 환자의 65에서 80% 정도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적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갑자기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인데요. 이런 질환들도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예, 연관성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에서 30% 이상이 폐쇄성 무호흡증 환자에서 유병률이 나타내고 있고 관상동맥 질환자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지 허혈성 심질환 환자들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경우에 야간 협심증이 증가되고 스텐트 시술 후에도 네.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또 수면 무호흡이 관상동맥 질환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심부전, 부정맥이라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어떤가요, 선생님? 예, 저산소증이 지속된 경우에는 몸에 산소 공급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심장이 조금 더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심실 비대라든지 확장이 생기고 피를 짜주는 기능의 감소로 인해서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폐쇄성 무호흡증으로 인해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부정맥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박동을 하게 되어서 네. 심실세동이 올 수 있고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심혈관 질환, 또 심정맥, 부정맥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도 선생님 또 뇌혈관 질환에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같은 원리로 심혈관계도 영향을 미치지만 뇌혈관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뇌졸중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률을 2배 정도로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선생님? 예, 392명의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를 10년간 관찰을 하였는데 그 정상인보다 뇌졸중 발생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유병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 60% 정도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그 밖에도 다양한 합병증이나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정동 장애 그리고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실행 능력들이 저하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들 알아봤고요. 이제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잠을 자면서 숨을 멎는지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개에 가우뚱하시는 분들 선생님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어제도 그 환자 보호자와 같이 내원하신 분이 있는데 네. 환자분은 모르시는데 보호자분이 녹음을 해오셔가지고 코골이 현상들을 직접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처럼 먼저 수면 무호흡 진단은 처음 수면을 동반하는 동반자에 의해서 먼저 확인이 되고 네. 또 환자 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듣고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잘 때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느끼고 주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주간 수면 지수라는 선생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뭐 설문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한 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의 주간 졸음의 정도를 좀 측정을 해서 얼마나 주간에 환자분이 증상이 심한지를 확인해서 환자분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간단한 신체 검사도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 검사가 될까요? 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환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비만이겠죠. 비만을 측정하는 검사로는 주로 몸무게나 키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 뭐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BMI 지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은 상기도 검사를 시행하는데 비강을 통해서 우리 보는 여러 가지 질환, 그 다음에 구강을 통해서 보는 질환들을 지금 보시는 내시경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작은 텔레스코프이라 그러는데요. 내시경을 코에 넣어서 비강 질환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후두경인데 후두를 직접 환자의 목에 넣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는 정확한 부위를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또 필요하겠는데요. 어떤 검사들이 선생님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 일반인들이 알려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시경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환자분이 좀 구역 반사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굴곡형이라 그래서 휘어지는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분은 코를 통해서 비강, 구강, 후두까지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사선 검사도 필요에 따라서 같이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를 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네. 64세 남성인데요. 네네. 네. 잠을 자면은 코골이도 심하다가 또 집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잠이 자니까 모르잖아요. 네네. 한참에도 숨을 하고 쉬고 그런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번에 수술을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예, 병원을 가는 게 그런 거는 그 수술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길래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뭐 그런 분이 많으신데요. 어제 왔던 분도 그렇고 최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될 질환인지 아니면 양압기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호흡의 어떤 보조적인 어떤 치료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신경과적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어서 약물 치료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먼저 하시고 진단을 정확히 하신 후에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분이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종화 선생님과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방법까지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제 굴곡형 비인두 검사 알아봤고요. 또 방사선 검사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예,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그 단순 촬영이 있고요. CT, MRI 같은 검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단순 촬영은 구강 안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연부 조직의 두께를 확인해서 진단하는 방법이고 CT나 MRI는 구강이나 비강 내 어떤 질환들을 확인 위해서 하는데요.
그 수면 중에 하는 상기도 CT, MRI도 사실은 있습니다. 수면 중에 CT나 MRI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착 부위를 확인하는데 보통 이런 검사는 연구를 위해서 보통 많이 하고 통상적으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면 무호흡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 다원어 검사가 유용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검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무호흡을 진단하는 데는 결국 수면 다원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무호흡 정도를 확인하고 폐쇄 부위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으면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수면 다원 검사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머리 쪽에 여러 가지 뇌파 검사를 하고 얼굴 움직임을 보는 건전도 검사, 그리고 호흡 양을 보는 호흡 측정 검사를 하게 되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마이크를 통해서 코골이가 어느 정도 심한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호흡 운동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뼈의 호흡 운동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 운동이 없으면 중추성으로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경과 질환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질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 쪽에도 건전도를 실측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이크로 코골이를 기록하고 또 호흡 운동과 다리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게 될 텐데요. 이제 결과는 컴퓨터로 기록이 되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실제 저희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인데 네네. 환자가 검사실에 저녁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저녁 주무시는 동안 저런 장치들을 장착을 하고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 중에 전체 기록을 그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고 우측에 보이는 검사 결과지를 아침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저호흡증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전에 그 슬라이드를 한번 더 보실까요? 네. 저호흡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 네. 저호흡은 이제 정확한 진단이 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호흡증과 무호흡증이 있는데 그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좀 확대를 해보면 30초 정도 간격이나 한 1분 정도 안의 간격을 저희가 확인하는데 네. 숨이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호흡량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산소량이 한 3% 이상 감소를 하게 되면 저호흡증으로 진단을 하고 저게 이제 1시간의 횟수가 10회 이상 나타나면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그림은 무호흡에 관한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전도와 호흡 측정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호흡 측정에서 보시면 호흡이 날숨과 들숨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가슴과 배 호흡 운동은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중추성 폐쇄는 아니고요. 체내 산소 수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10초 이상 지속될 때는 수면 무호흡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결국 수면 다원 검사가 저호흡과 무호흡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통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 네, 상담 안녕하십니까. 도와드릴까요? 예, 50대 남성인데요. 저는 수면 무호흡하고 코골이가 아주 심해가지고 수술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숨 멈춤 현상은 없어졌다 그래요.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네. 근데 코골이는 아직 남아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자다가 숨 멈춤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잠이 딱 들 때 처음에 잠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숨이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바로는 절대 못 누워 자고 옆으로 항상 입을 벌리고 자고 그렇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 예, 그 수술을 예전에 하시고 난 후에도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들이 실제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일상생활의 습관이라든지 비만 조절이나 또는 생활 습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올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중추성 문제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근이완 정도 같은 것을 확인해야 이게 수술을 다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양압기를 써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어떤 그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면 다원 검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시면 올바른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저같이 이런 경우가 네. 잠들기 시작할 때 이렇게 숨이 칵칵 막히는 경우가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저만 좀 특이하게. 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면의 깊이가 있는데 수면의 깊이가 빨리 오면서 이제 막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뇌파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수면 다음 검사를 하면 동반된 신경과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버님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자다 보면은 저는 코 고는 줄 모르는데 네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저는 텔레비를 보는데 코를 고른다 하거든요. 네. 코 고는 현상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바로 누웠으면은 저 상태는 코로 고른 줄 모르겠는데 옆으로 네. 누우면 코 고르는 걸 알거든요. 혹시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되세요? 저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됩니다. 아, 네. 일단 비만이 있으신 걸로, 80kg 예, 비만이 좀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 네. 보통 단순 코골이인 경우에는 뭐 수술적 치료라든지 정밀 검사보다는 일단은 그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살을 빼는 걸 먼저 하시면 네.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무호흡이 있거나 코골이가 심하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안녕하세요. 상담 네. 도와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네. 좀 무호흡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예, 잠을 자면은, 이제, 바로 자거나 옆으로 자거나 해도, 코를 또 너무 골고 무호흡증이, 우리가 이제 코를 시간을 재면 한 20초 정도, 숨을 안 쉬고 푹 하면서 다리도 달달달달 떨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 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살도 좀 찌거든요. 네. 그래서 살을 먼저 빼라 이래 하던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아드님이? 37입니다. 키는 어느 정도 되죠? 키는 1m 180입니다. 몸무게는 지금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100kg, 102kg 나갑니다. 예, 보통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동일합니다.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키도 덩치도 크신 분들이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다운 검사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예. 다리가 뜨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게 동반돼 있으면 또 신경과적인 어떤 그 진단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수면 다원 검사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증 예. 있으신가요? 예, 아니 이제 네. 꼭 숨을 쉴 때 숨을 푹 내뿜을 때 다리를 달달달달 떨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 수면 전체적인 수면을 동안 관찰을 해봐야 그게 하지불안 증후군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낮 동안에도 이렇게 다리 쪽이나 팔 쪽에 어떤 뭐 가려움증이나 통증 같은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그 내원하셔갖고요 수면 다음 검사를 통해서 그 중추성인지 폐쇄성인지 또 다른 신경과적인 하지불안 증후군이 동반됐는지를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종아 선생님 모시고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에는 또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폐쇄 부위를 확인하는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예,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시경을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할 때 그냥 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실제 수면 상태를 반영하지를 못하니까 약물을 유도해가지고 이제 네네. 보통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좀 투여를 해서 실제 수면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또 실제 수면 깊이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렘 수면이라든지 N2, N3라는 그런 깊은 수면 상태에서 그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되면 실제 여러 가지 기도 협착 부위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선생님 혹시 준비된 동영상 있다고 하셨죠? 예,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수면이 유도된 상태입니다. 저희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약물 투여를 하고 코를 통해서 지금 내시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에 산소 포화도와
코골이 음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시경이 코를 통해서 비강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네네. 조금 그 장면이 지나면 이제 후두까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막히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심혈관 질환, 또 뇌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만큼 치료가 조기에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코골이와 폐쇄성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네. 그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뭐 보존적 치료, 약물요법, 또 양압기나 구강내 장치 등이 이제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법으로는 막힌 부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면 되겠고, 비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코 안에 물혹이 있으면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이제 코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 구강에 편도가 비대증이 있으면 편도를 제거한다든지, 인두부가 문제가 있다면 구개순 성형수술 같은 것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면 무호흡의 치료 우선은 수면 무호흡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예, 일반적인 그 예방요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네. 뭐 상담하셨겠지만 그 몸무게가 이제 많은 찐부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비만을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결국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때 이제 주무실 때 그 자세를 옆으로 눕는다든지 머리를 좀 올려서 주무시게 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특히 술이나 안정제는 절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증 치료 중에 하나가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약물 치료는 저희 이비인후과 질환보다는 주로 이제 신경과 질환에 해당되겠는데요. 네. 가지불안 적응근이라든지 기면증 같은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약제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신경과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 실제로 효과가 뭐 뛰어나진 않지만 일부 조절이 가능하고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 또 코골이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를 통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 남편은 네. 그 코를 많이 골고 또 자면서 저기 무호흡도 심한데 네. 술을 마실 때는 더 심하고 이래가지고 뭐 네. 그 단체로 뭐 이래 놀러 갔을 때나 뭐 이럴 때 넘하고 같이 잘 때 너무 네. 그 심해가지고 이 그 뭐라고는 코골이 그거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도 계속 그때 더 심해졌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게 자꾸 이제 그랑깨내로 이제 이게 이제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뭐고 이 코골이가 되게 심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 수술을 2번이나 뭐 어디서 어떤 형태를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술을 그렇게 받고도 심한 경우에는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중추에서부터 이제 횡격막까지 이루어지는 근육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혹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가요? 예, 고혈압은 오래됐고, 예. 그렇죠. 몇 년 전에도 네. 당뇨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검사를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양압기 치료가 아마 뭐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수면 다음 검사를 통해서 양압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수술보다는 그러면- 양압기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또 궁금증 있으세요? 예, 근데 네. 또, 저도 코를 안 골았었는데, 네. 저기 뭐고 집에서 놀 때는 괜찮다만으로 이제 일을 하러 다니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코를 많이 곤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골 때는 제가 코를 고는 느낌을 알아갖고 코를 골면서 깜빡깜빡 놀래가지고 아 내가 코를 곤다는 걸 알았는데 요새 코 골은 제가 오래되나니까
내 자신이 코 고는 줄을 몰라요. 너무 코를 많이 곤닥하는데 저는 못 느낍니다. 처음에는 느꼈는데. 이제 느끼고 안 느끼고는 뭐 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환자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어떤 신체의 변화가 많이 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몸이 이제 신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 처짐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없던 코골이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무호흡도 없던 것이 생겨서 또 환자분을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우리 아저씨가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심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분도 그런다고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다가 숨을 이렇게 안 쉬고 컥컥대고 막 그래요. 한참 한 1, 2초 정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예, 그 앞서 그 상담 받으신 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 실제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저항이 이제 생깁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 수면 무호흡이 전혀 개선이 없다 또는 개선이 돼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환자분들이나 일단 상담자분들이 문제점은 일상생활 이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살을 좀 빼고 네. 식단 조절 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시면 술도 많이 드시고 또 음식도 많이 복용하시고 관리를 잘 안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수술도 중요하지만 양압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기구를 장치를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물론 불편함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적절한 압력을 잘 측정을 하게 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네네. 하다가 밤에 혹시 심장 멎을까 싶어서 걱정이 억수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게 지금 사실 돌연사 원인이 아까 심혈관 질환 말씀드렸지만 그 폐쇄성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때 관리를 하지 않다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심근경색이 유발이 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급성 발작이 오게 되면 심방세동까지 오게 되어서 돌연사가 되게 되는 거죠. 보통 급사의 원인이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하고 양압기를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그러고요. 한 20년 전에 혈심증으로 쓰러져가지고 약을 지금 계속 복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약을 드시고 있으니까요. 더 해보셔야 되죠. 이게 코골이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검사를 하셔가지고 그 예. 양압기가 필요한지를 꼭 측정을 해보십시오. 네, 심혈관 질환이 어머니 있으시니까요. 꼭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비인후과 전문의 성종아 선생님과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를 선생님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담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치료용 호흡기 착용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지금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제 수술에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양압기라는 기구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환자분들의 수능도도 떨어지고 적응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치료법들이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착용하신 분들이 효과가 지금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양압기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압력을 주는 방법이 있고 환자 자가 호흡에 따라서도 또 압력을 또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압기 형태를 우리가 환자에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통 양압기는 그냥 바로 착용하는 게 아니고요. 수면 다원화 검사 후에 다시 수면 다원화 검사 세팅을 해가지고 환자분을 밤에 저희가 주무시게 합니다. 주무시게 하면서 양압기를 이제 코에 비강에 밀착시켜서 일정한 압력을 주입하면서 어느 정도 압력이 이 환자에 맞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측정 값을 가지고 환자분에게 적용을 시키는 기간을 좀 가지면 네. 환자분이 훨씬 더 양압 호흡기에 대해서 이제 순응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호흡 장애 지수가 30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양압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네. 호흡 장애 지수가 5 내지 10 정도에서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고혈압이나 허혈성 질환이 있을 때는 착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양압기 치료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결국은 주의라기보다는 그 순응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환자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양압기를 착용할 때 저항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기구를 밤에 착용하는 불편감, 네. 그리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몸부림칠 때 또 이렇게 착용한 양압기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순응도가 떨어지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압력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일정 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잘 순응을 하시면 사실은 양압기 착용도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양압호흡기 치료 말고도 이제 구강으로 장치를 이용하는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예, 구강 내 장치는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치과에서 나오는 그 입안에 물리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고, 또 시중에서 판매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효과는 많이 좋지는 않지만 한 50% 정도는 개선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장치는 아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면 무호흡 치료에 대해서 또 수술을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막히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비강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인두부 수술을 하기도 한다는데, 이제 먼저 비강 수술은 어떨 때 하게 될까요? 예, 코막힘을 유발하는 그 여러 가지 코 질환이 이제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비염이라든지 비용종, 그리고 뭐 충농증이죠.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 같은 게 있으면 각각 해당되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비중격 만곡증 수술, 충동증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강 수술 단독으로 안 될 경우에는 그 인두 수술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코 질환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비강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두부나 구개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인두 폐쇄가 동반된 환자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을 보실까요? 네. 이게 수술적 치료 중에서 이제 영구개 쪽에 단순히 하는 수술인데, 단순 코골이나 심하지 않은 무호흡인 경우는 그림처럼 영구개 부위, 목젖 있는 부위에 레이저나 임플란트 시술로 영구개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폐쇄 부위가 하인두가 동반이 되게 되면 구개부 수술과 인두 수술을 같이 하게 되고 편도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폐쇄 부위에 따라서 수술 부위도 달라질 텐데, 인두부 수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면요. 또 어떤 수술이 또 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고전적으로 하는 보편화된 수술법인데, 구강 내에 저렇게 이제 목젖 부위 영구개와 편도 옆쪽 싸고 있는 어떤 근육들을 절제를 하는 방법이죠. 구개수, 구개인두 성형수술인데, 최근에는 영구개의 목젖은 잘 자르지 않습니다. 보존하는 시술을 주로 하고, 설근부가 동반이 될 경우,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혀 뒤쪽이 굉장히 커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심할 경우에는 그쪽도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로 고주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설근부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수면 무호흡 수술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코골이가 선생님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한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 유소아들 같은 경우에 학동기 전이나 학동기에도 편도 비대나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코골이가 많고요. 소아에서도 신경과적인 질환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잠을 좀 충분히 못 자게 된다면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아는 여러 가지 원인보다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확인을 하시면 수술 자체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면 무호흡 선생님 양압기 치료가 7월에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 이번에 보험이 됐고, 네. 그 수면 다운 검사도 정부에서 보험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양압기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압기 치료나 수면 다운 검사가 무조건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적응을 잘 하고 치료에 잘 협조를 해주셔야 보험이 이제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특히 양압 치료의 경우에는 그 일정 기간 본인이 착용을 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덥습니다. 그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그 지금 한반도인데요.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코 골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무호흡 없이 잘 자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바깥 활동 자제하라는 당부 듣게 되죠. 하지만 실내에서는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요. 최근 조사를 보면요,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10%, 약 230여 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정상 실내 냉방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꼭 이용하시고요. 시원한 곳을 찾아서 더위를 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